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인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한 말, 어떤 사람이 한 행동,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 돌고 돌아서 결국 고통의 출발점은 다 거기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좀 더 혼자였으면 어땠을까? 사람을 덜 만났으면, 덜 기대했으면, 덜 가까워졌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사람을 사귀는 방식이 문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요. 고통이라는 게 참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은 아주 선명해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든지, 중요한 걸 잃었다든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런 고통은 원인이 분명하니까 그게 아프다는 걸 나도 알고 주변도 알아요. 근데 어떤 고통은 그렇지 않아요. 나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힘든 거예요. 삶이 무거운 느낌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느낌이요. 이런 고통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다루기 어려운 것 같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본질에 대해 꽤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원하고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받고 채워지면 금방 지루해지고 그 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 말이 처음엔 너무 어둡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삶이 원래 고통인 거냐고요. 근데 저는 이걸 절망적인 이야기로 읽기보다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보통 그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게 계속되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억누르거나 잊으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느껴요. 왜 아직도 힘든 거지? 왜 나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요. 고통 위에 고통이 얹히는 거죠. 어쩌면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일 수 있어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요.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생겨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힘든 날들이 오기도 해요. 그게 삶의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삶의 일부로 보기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로 보면 해결이 안 될 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오래 간다고요. 없애려고 하면 그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그 고통 안에서도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억지로 의미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든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 그 고통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고통은 대부분 뭔가 중요한 것이 이협받을 때 생겨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키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보이기도 해요. 관계에서 상처받는다면 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 힘들다면 인정이 내게 꽤 중요한 가치라는 거고요. 잃어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게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고통이 꼭 나쁜 신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고,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고통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뭔가를 진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쇼펜하우어가 고통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가 결국 말하려 했던 건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 불필요하게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게 그가 생각한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많은 고통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결국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각만큼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 그 간격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간격을 없앨 수는 없어요.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 간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는 것.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걸 그냥 알아채는 것. 그리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를 천천히 들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요.